30.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재미있는 것이 모든 것을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다고 하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과연 저 사람이 역사 운운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런 평가는 나 몰라라 하고 그저 자기 사는 동안 호의호식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어 들릴 수가 없습니다. 5.16 쿠데타가 혁명으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죽의 이름을 새겼는지 지프차에 칼자국을 새겼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어찌되었건 성공했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고, 지금은 쿠데타라는 추악한 이름으로 변한 것입니다. 70년대 박정희 시대에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를 도배하고 있었던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단어를 아는 20대나 30대가 얼마나 될까요? YS 문민정부 시절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정치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고 시소를 금치 못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도대체 역사라는 게 뭔데 일개 정권이 뒤집어졌네 엎어졌네 하면서 바로 세우네 그냥 놔두네 하는 코미디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역사는 승리자의 자서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배자가 바뀔 때마다 역사가 달라진다면 그야말로 코미디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입니다. 시야를 세계로 넓혀보겠습니다. 흔히들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하지만 썩 그리 공감하지 않는 편인데, 지금 보수당과 노동당이라고 하는 영국의 정당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볼 때나, 또한 결정적으로 마약 팔아먹다가 안 되니까 전쟁 일으키는 인간들을 어딜 봐서 신사라고 불러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미국의 9.11 사태를 볼 때도 촘스키가 얘기하듯이 그러한 테러를 누가 먼저 자행했느냐를 생각한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 때 재해국민법이라고 해서 발표하는 것을 들으며 기가 막혀 한동안 할 말을 잃었는데, 그 이유가 다름 아니라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한국을 떠난 사람은 해당되고 그 이전에 떠난 사람은 해당이 없다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다시 생각해보면 정부 수립 후 1960년대나 70년대에 자기 살 길 찾아 떠난 사람은 한국인으로 인정을 해주고,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려고 중국으로 가거나 하와이나 중앙아시아 등지로 강제 이주한 사람들의 후손들은 안 해주겠다는 것인데, 그럼 어찌 보면 미국으로 가서 돈 번 사람들은 우리 동포이고 독립운동하면서 패가 망신한 사람은 동포 아닌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천박한 역사인식이 나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과학을 하든 아니면 자연과학을 하든 인문학은 그 근간으로서 마땅히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학문의 특성상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친근하게 와 닿지는 않겠지만, 여기서는 학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문학적 소양을 말하는 것인데, 미국의 사회운동 중에 클레멘트 코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인이자 사회비평가인 얼쇼리스라는 사람이 교도소에서 여제수와 이야기를 나누다 가난한 사람이 왜 가난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영감을 얻고, 그 후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면서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사회운동인데, 그중 몇 가지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바에 따르면 그 의식이 가난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폭권 맞은 사람들의 95% 이상이 불행해지는 것은 그것을 관리할 능력, 곧 물질적 풍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의식의 빈곤이라는 이유인데, 때문에 공적인 삶, 즉 정치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인문학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국가든 혹은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출발과 기원을 고려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가장 명확한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역사를 보는 견해에서 왜 근본이 중요한지,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현대 미국 사회의 빈곤 상황을 설명하면서 여전히 미국이 필요성이 지배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삶 속에서는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사치일 뿐 오로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만 급급하게 된다는 것을 갈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마찬가지로 상황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 수많은 소시민들에게 있어 정치 비평인이 하는 것들은 한가로운 소리가 될 뿐이고, 고작해야 그따위 인간들이 뭘 하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다는 비난만 돌아옵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2억 3천만 원이 들어간다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 한국이라는 국가가 어찌 될지는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지만,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1년은 고사하고 당장 한 2달을 버틸 여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아이를 더 낳으라고 하는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일 것입니다. 조정래 선생의 태백산맥에 나오는 얘기처럼 국민 한 사람이 1대1로 붙어서 친일파 한 놈씩만이라도 때려잡았다면 한국의 현대사가 이 모양 이 꼴은 되지 않았겠지만, 정작 그 뒤에는 그들을 중용한 이승만 정부가 있고, 또한 보다 근원적인 이유에서 일본을 단죄하지 않았던 미국이 있습니다. 니른베르크의 재판을 통해 14명을 징벌했다고 하지만 정작 그 순회는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재판문서 역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또한 전쟁 범죄자들의 후손들이 여전히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 꼭두각시인 친일파와 그들의 후손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이나 일본의 역사가 제대로 된 정통성을 지니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긴 미국으로 인해 이런 일을 겪은 나라가 어디 한국이나 일본뿐만은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가 근본적으로 뒤틀린 데에는 세조의 개유정난이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어쨌든 요즘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한민국 정통성이 어쩌니 하는 얘기들을 보면 그 저희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 허접스런 짓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일본 극우파의 주장을 그대로 되새김질하는 모습이나 박정희 시절 일본의 교육치고 베껴다가 국민교육헌장 만들어서 국민들 세뇌시키려 했던 일련의 골통짓거리들이 세계 어디서나 극우는 통한다는 일반 원칙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아기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답니까? 박정희는 그랬답니까? 일본에 혈서 써가면서 충성 맹세하며 관동군 들어가서 독립투사 때려잡으려고 태어난 건 아니고요. 중국 길림성 왕청현이라는 곳에 가보면 거기에 조선족의 시조라고 하면서 웅녀의 동상이 버젓이 서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목골이 송연해진다는 느낌을 여실히 받았는데 동북공정을 떠나서 어쩌다가 우리는 우리 조상도 지키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는지 모를 일입니다. 역사 왜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있다면 현재 누가 더 힘이 있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그렇다고 역사라는 것이 타협의 대상이 될 수는 더더욱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도 일본처럼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고 조례 정하고 시간 날 때마다 공무원이 떠들고 한번 해보면 일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지만 조선사 편수회에서 빛나는 활약을 했던 골수 친일파 작자가 한국 역사학계의 태도를 참칭하다 가고 그 후학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현실에서 정통성은 무슨 얼어 죽을 정통성이란 말인지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해왔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자면 결국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남북의 7천만 구성원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통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과연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 일본, 러시아와 중국 가운데 어느 누가 한반도의 통일을 진심으로 바라고 이를 도와줄까요? 그런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인 남한은 통일 비용이 몇십조네 하면서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작 속으로는 바라지도 않는 통일을 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세뇌시키는 것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그토록 훌륭한 조상님들 덕분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 사는 것이고 또한 우리 역시 똑같은 질곡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조상이 되어 가는 것이겠지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를 반성하고 이를 통해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자의 역사도 좋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밝히는 역사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후손들 또한 가진 자들이나 힘 있는 나라에 빌붙어 사는 것만이 삶의 유일한 목표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